네, 안녕하세요. 여기 오래된 귀한 구찌 가방이 있습니다. 이제 다 복원을 할 부분들이죠. 이렇게 이제 염색이 해지고 떨어지는데요. 자, 이렇게 이제 벗겨져 있죠. 어,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요. 이 손잡이를 보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원래의 것을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실밥이 다 나와 있고 엣지 코트가 떨어진 상태에서 실밥이 다 나와 있고요. 특히 이 부분, 그러니까 이 고리가 빠지면 모르는데 빠지지가 않는다는 거죠. 물론 뺄 수는 있습니다. 슬라이더에서 뺄 수도 있고 한데 이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엣지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다 떨어졌죠. 그래서 보면은 사이사이 안감까지 해가지고 사이사이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. 양쪽으로 다. 그러니까 이 틈 사이가 벌어진다는 거죠. 이럴 때는 여기를 접착을 어떻게 하느냐. 일반적인 본드가 그 헝겊과 가죽 사이 여기에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가죠. 막 밀어 넣을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수성 같은 경우에 수성 본드가 있고 이제 수성 본드 요런 거 묵습니다. 묽어요. 묽어서 이제 안에까지 스며들게 해주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튼튼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너무 딱딱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을 붙이는데 어디 철물점에서 파는 돼지 본드를 바르면 어떻게 돼요? 그냥 딱딱해져 버립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써보고 이런 부분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고 닫을 때 일반 본드를 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본드라는 것이 글루 같은 경우에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습니다. 복원을 할 때 주로 쓰는 것은 조그만 거 하나가 몇만 원씩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찾아서 이제 저기를 해야 되죠.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되죠. 일단은 이 실밥이 나와 있는 부분, 이 부분을 가지고 한쪽 면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쪽 한 다음에 또 반대쪽도 이제 해줘야 되니까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쓸 때 이상이 없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사이사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헝겊하고 가죽하고 보강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, 그걸 좀 보여드릴 거예요. 글루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묽은 것을 써야 한다는 거죠. 막 꿀처럼 끈적끈적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가지가 않죠.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사포로 이제 다듬어 줄 거니까요. 이런 거는 공예를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어떤 AS를 원할 때는 해드려야죠. 글루를 이용해서 이런 고리 부분을 작업을 해줍니다. 제일 심한 부분이 이 디링골이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해볼게요. 안에까지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묽은 걸 써줘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틀을 잡고 이 사이도 들어가야 되니까요. 반대쪽도 틈 사이
여기 한겹 부분. 그리고 지금 실밥이 완벽하게 제거는 안 돼 있거든요. 이 작업을 한 후에 면을 사포로 다듬어 줍니다. 지금 여기도 끝 부분이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. 이렇게 떠 있다는 거죠. 사이가 그 부분까지 잘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수성 글루를 이용해서 밑작업을 해주는 거죠. 복원을 할 때 가방을 먼저 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먼저 해주게 됩니다. 지금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지금 고정을 좀 해놓고요. 이게 안쪽까지 갈라진 틈 사이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 건조를 해야 돼요. 잠깐 놔두겠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굳었어요. 그러면 이제 이 안쪽도 해줘야 되겠죠. 여기 안쪽이요. 고리 안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틈 사이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발라줍니다. 글루를. 그리고 또 이제 건조를 해야죠. 이제 뭐 중요한 거는요, 이게 어느 만큼 유지를 하고 튼튼하고 안에까지 잘 스며드냐,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, 1차적인 작업을 했고요. 지금 보면은 접착제가 묻었기 때문에 이 나와 있던 실밥들 지금 완벽하게 잘리지가 않았잖아요. 이 실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실밥 보풀처럼 나와 있는 실밥이 이제 약간 뻣뻣해졌죠.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다듬어 줍니다. 자, 그리고 한 번을 했는데 이제 안에까지 어느 정도 틈 사이까지 스며들었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이 사포, 처음에는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여기 400 써 있잖아요. 400번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. 지금 이 반대쪽은 지금도 실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거 이제 사포로 다듬어 줄 때는 반드시 수평으로 다듬어 주는 게 좋아요. 이런 작은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안쪽은 이제 나중에 또 보강을 몇 번 해주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했으면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
다시 한번. 틈 사이가 버런이 데가 있는데 이 어떤 그 본드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. 자, 이제 실밥을 좀 갈아냈잖아요. 갈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풀처럼 나와 있는 실만 잘라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빈 틈 안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보고 또 다시 작업을 해줍니다. 복원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이 고리 하나 하는데도 이쪽 한 다음에 또 반대쪽 해야 되고 이 앞에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세척하고 복원하고 또 염색까지 해야 하잖아요. 잘 붙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. 똑같이 이제 건조를 해주는 거예요. 자,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. 두 번을 해줬는데 역시 400방으로 나중에 이런데 이제 붙은 것은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죠. 깨끗하게 제거를 해줘야 되고 두 번 지금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갈라졌던 틈 사이가 거의 지금 메워졌죠. 메워져 가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면을 다듬어 줍니다. 한번 작업하고 건조하고 다른 일 하다가 말랐다 싶으면은 또 와서 한번 하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. 시간도 들어가고.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줘야지만이 튼튼하다는 거예요. 오래 버티고. 그러니까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것이죠. 지금 이쪽 부분이 여기가 약간 좀 좋지가 않아요. 여기 이런데 그러면 이거를 마감을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해줘야 됩니다. 가급적 갈라진 틈 사이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.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.
접착제 종류를 쓸 때는 도구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는 거니? 이미 접착에 본드라는 게 그러잖아요. 양쪽에 발라놓고 말린 다음에 붙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쓰는 도구에 본드가 묻어 있으면은 이 그 떡진다는 거죠. 같이 엉겨 붙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이제 찌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요.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. 자, 이제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세 번째 작업을 했는데요. 틈 사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중간 부분도 조금 땅땅해졌고요. 이렇게 뭐 큰 거는 아니지만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참 저 나름대로 기쁘기도 하고 또 보람도 있고, 뭐 막상 도움이 된다면 더 좋고요. 별거 있습니까? 꽁꽁 싸매고 있어봐야 뽀록 날 거. 이제 이 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.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.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골이 있는 부분은 튼튼하게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, 튼튼하고 모양을 이쁘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, 가장 중요한 건 손으로 잡는 부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진밤색 엣지코트를 올리기 전에 면을 사포 400방 정도로 이렇게 다듬어 준 후에 평평하게 다듬어야죠. 그래야 모양을 동그랗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베이스 코트를 올려줄 건데요. 이 부분을 잘 보세요. 이 부분. 뭐 약칠기도 좋지만 조금 섬세하게 해줄 때는 이쑤시개도 괜찮습니다. 그 명절 때 꼬지하는 거 있죠? 너무 길고 두꺼운 거는 좀 좋지가 않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살살 올려주고, 여기 옆에서 튀어나온 부분이나 넘친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닦아줍니다. 안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은 채워주고요. 자, 이제 한번 보시죠. 이 모양이 동그랗게 지금 잡혀가죠.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건조를 해줄 때 수평을 잘 유지를 해줘야 돼요. 수평을 유지를 하면서 잡아줍니다. 밑에 뭘 받쳐도 되겠지만 혹시 이런 고리를 할 때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자, 이렇게 해주고, 웬만하면은 이 고리가 수평을 유지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. 한 20분 정도, 그 정도 건조를 하면은 마를 거예요.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포로 다듬을 때 평평하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. 평평하게 해주고 이렇게 베이스 코트를 올려주면은 모양이 동그랗게 잡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반투명 상태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건조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마감에는 진밤색, 이걸 이제 진밤색으로 복원을 할 거니까 진밤색으로 기름에 엣지 코트를 발라주면은
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손잡이 부분이 복원이 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그냥 간단한 거 같고 작은 부분이지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번 했잖아요. 세 번을 해주고 다듬고 바르고 말리고 사포로 다듬고 그 작업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을 해줘야지만이 이 땅땅하게 작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이죠. 자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.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잠깐이라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